15년간 개발한 3나노 공정 데이터가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피해액 43조 원, 실직 예정 8만 명, 협력사 파산위기 120곳,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위상과 미래가 위험해집니다. 범인은 이진수 49살 천재라 불렸던 수석연구원.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그 새끼는 지금 상하이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였습니다. 은퇴한 지 3년 하지만 나라 문제니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52살 K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 단지 입구 출근길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S전자 협력사 연구소에서 비명이 터졌죠. 최 부장이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개발한 3나노 공정 데이터가 통째로 증발했어요. 해킹도 아니었습니다. 내부자가 USB에 담아 빼돌린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은 이진수 49살 수석 연구원. 업계에선 천재라 불렸죠. 하지만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사흘 뒤 저는 청계천 옆 낡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였죠.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정 국장. 국정원 기술안보가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죠. K, 일이 터졌어라며 그가 태블릿을 밀었습니다. 화면엔 충격적인 내용이 떴어요. 반도체 핵심 기술 17건, 유출로 인해 피해액 예상치 43조 원과 실직 예정 인원 8만 명, 그리고 협력사 파산 위기 120곳.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 국장이 한숨을 쉬었죠. 이진수란 놈이 중국으로 넘어갔어. 상하이에 있는 정보부 산하연구소로. 우리 기술을 통째로 팔아넘긴 거야. 화면을 넘기자 더 끔찍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앞. 해고 통보를 받은 엔지니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한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학생 딸들 학비는 어떡하냐며 울부짖었어요. 옆 회사 사장은 목을 맸습니다. 협력사 계약이 끊겼기 때문이죠. 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이 세면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면 가족이 무너진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진수 그 새끼. 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놈은 지금 상하이에서 호화롭게 생활 중이야. 중국 정보부가 보호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손도 못 대. 외교로는 안 됩니까? 정 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은 발뺌 중이야. 민간 연구소라고 우기고 있고 증거도 압박 카드도 없지. 공식적으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를 찾은 겁니까? 정 국장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옛날 팀원들 소집해서 비공식으로 움직여줘. 그 기술을 되찾고 이진수 확보해. 살려서든 죽여서든. 보수는요? 없어. 공식 기록도 없고 실패하면 정부는 부인할 거야. 성공해도 아무런 혜택도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죠. 나라 문제니까. 이틀 뒤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옛 동료들을 찾아야 했죠. 첫 번째는 용산 뒷골목 컴퓨터 수리점의 57살 천재 해커였습니다. 그는 낡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일 있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국가 일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죠. K, 난 이제 늙었어. 손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유출됐어. 8만 명이 실직 위기야.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저는 태블릿을 보여줬죠. 구로단지 해고자 명단. 그 안엔 그의 조카 이름도 있었습니다. M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출발하지? 두 번째는 J. 강남 A기업 전략팀장 전 국정원 작전팀장. 48살 전술 천재였죠.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네, K. J는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은퇴 생활은 어때? 저는 대답 대신 서류를 밀었어요. 기술 유출 보고서, 피해액 43조 협력사, 도산 120곳.
제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진수란 사람 S전자 출신이네. 그녀가 서류를 넘겼죠. 내 후배가 거기 있어 해고 통보 받았다던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줄래? 제이가 와인잔을 내려놨습니다. 출발일시만 알려줘. 세 번째는 지호. 51살 전직 국정원 특작과 팀장. 현 이태원 사설 경호업체 대표였죠. 그는 샌드백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K 형님, 지호가 땀을 닦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반도체 유출 배우는 중국. 우리가 되찾아야 해. 지호가 씩 웃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이 왔네요. 언제 움직입니까? 나흘 뒤 우리 넷은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관광객 행세였죠. 캐리어엔 옷 대신 위장된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하이행 비행기. 이륙전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멀어졌습니다. 돌아올 때는 기술을 회수해서 오겠죠? 상하이 푸둥공항. 우린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관광객 비자였죠. 짐 검사도 무사히 넘어갔어요. 호텔은 외곽 지역,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방은 2개를 잡았죠. M과 J가 한 방, 저와 지호가 한 방. 첫날 밤, 우린 작전을 짰습니다. J가 지도를 펼쳤죠. 목표는 여기. 그녀가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상하이 외곽 송장구 연구단지, 겉으론 민간 반도체 연구소. 하지만 실상은 정보부 산하 기관이었어요. 이진수가 거기 있습니다. 보안은요? M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건물 구조도가 떴죠. CCTV 127대 출입구, RFID, 인증 3단계, 내부 생체인식 7곳 방화벽은 군사급.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네. 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이가 턱을 괴었죠. 그럼 사람을 뚫어야 해. 다음날 우린 연구소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관광객처럼 카메라를 들고. 하지만 실제론 건물 배치와 경비들의 동선을 외웠죠. M이 발견했습니다. 경비실 야간 근무자. 그는 매일 밤 11시에 커피를 사러 나왔어요. 편의점까지 왕복 15분. 그게 우리 기회였습니다. 사흘째 밤, 우린 그 경비원을 미행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올 때 지호가 자연스럽게 어깨를 부딪혔죠. 죄송합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관광객이에요.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경비원은 친절했습니다. 지도를 보며 길을 알려줬죠. 그 사이 저는 그의 주머니에 추적기를 심었습니다. 나흘째, 우린 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퇴근 후 집 주말엔 유흥으로. 그리고 빚이 많았죠. 제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수하는 거야. 얼마면 될까요? 제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빚 전에 약 8천만 원. 저는 정 국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자금 지원 요청. 다음날 비코인으로 입금됐죠. 닷새째 밤, 우린 그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술집에서 지호가 봉투를 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경비원이 놀랐습니다. 당신 빚 전액이에요. 그리고 여기 추가로 5천만 원. 경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가 뭡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죠. 내일 야간 근무 때 커피 사러 나가세요. 15분만 자리 비우면 돼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걸리면 죽어요. 제이가 끼어들었죠. 안 들키게 해줄게요. 우린 프로니까. 경비원이 망설였습니다. 가족은요? 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상하이 외곽 안전가옥으로 옮겼어요. 당신이 승낙하면 같이 한국행 비행기 태워드립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지켜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를 믿으세요. 작전일 디데이입니다. 시간은 밤 11시 30분. 우린 연구소 뒤편 골목에 숨어 있었죠. 검은 전술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엔 위장크림을 발랐어요. 경비원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커피 사러 나간다는 거죠. M의 노트북 화면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출입구 잠금 해제되고 15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움직인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우린 동시에 뛰기 시작해 건물 후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호가 선두였어요. 저는 중간에 위치해서 제이와 M이 후방을 지켰습니다. 4명의 그림자가 어둠을 가로질렀죠. 후문 앞에 섰습니다.
카드키 인식기가 빨갛게 빛났어요. M이 특수 전자장비를 가져다 댔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켜지며 문이 열렸죠.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CCTV 렌즈가 천천히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우린 벽에 바짝 붙어 사각지대에 있었죠. M이 신호를 보냈어요. 3초 후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나, 둘, 셋. 질주했습니다. 15m를 순식간에 돌파했어요. 다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뛰었죠. M이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서버실은 3층이야. 계단으로 가야 해. 엘리베이터는 로그가 남는다고요.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삐거기는 소리 출입 기록이 찍혔죠. M이 재빨리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로그 삭제 완료. 계단을 단숨에 올랐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죠. 2층 3층 문 앞에 섰어요. 제이가 문틈으로 케이블 광학 카메라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경비 한 명 순찰 중이네요. 우린 기다렸습니다. 경비원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지금이다. 우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또 다른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죠. 그가 무전기에 손을 뻗으려 했어요. 지오가 번개처럼 단번에 움직였습니다. 1초 만에 달라붙었죠. 소리도 못 내게 경비원의 목을 조였어요. 그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참고로 우린 그를 끌고 가 구석에 눕혔어요.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깨어날 땐 우린 이 근처에 없을 겁니다. 그림자처럼 서둘러 서버실 앞에 차례로 도착했어요. 철제 문이 우릴 막아섰습니다. 지문 인식기가 빨갛게 빛났고 M이 특수 필름을 꺼냈습니다. 사전에 복사한 관리자 지문이에요. 인식기에 갖다 댔습니다. 삐하며 초록불이 바뀌며 문이 스르륵 열렸죠. 서버실 내부는 차가웠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가 윙윙 소리를 냈어요. 냉각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푸른 불빛이 깜빡였죠. M이 메인 콘솔로 달려갔어요. 실리콘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 앞을 지켰죠. 제이는 창문 쪽을 지우는 환기구를 확인했어요. K형 6분 남았습니다. M이 땀을 닦았어요. 방화벽 뚫는 중 화면에 코드가 폭포처럼 흘러갔습니다. 초록색 글자들이 빠르게 스크롤됐죠. M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5분. 제이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M, 서둘러. 거의 다 됐어. M이 이를 악물었어요. 마지막 암호 해독 중이야.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의 군화 소리에 반응한 우리는 상대를 진압할 위치를 잡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보부 요원 셋이 들어왔습니다. 권총을 차고 있었죠. 우릴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첫 번째 요원이 총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더 빨랐어요. 5m를 순식간에 좁혔습니다. 요원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했죠. 뿌직하며 둔탁하게 가격하는 소리. 그가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어요. 두 번째 요원이 총을 꺼내는 순간 제이가 옆에서 손날로 손목을 쳤어요. 둔탁한 쇠뭉치 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이가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죠. 요원이 신음하며 쓰러졌어요. 세 번째 요원은 제가 돌진하여 격투술 자세를 취했죠. 왼쪽 주먹이 날아왔어요. 저는 몸을 숙여 피하며 세 차례 복부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퍼벅하며 이어서 얼굴을 가격했고 요원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끌고 목을 조였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순식간에 셋 다 제압 완료. 지호가 말했습니다. 우린 그들을 구석에 끌고 가 묶었어요. 됐어. M이 외쳤습니다. USB의 데이터 복사 중. 로딩바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80%, 90%. 그때 건물 전체의 경보가 울렸어요. 빨간 불빛이 회전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죠. 발각됐어. 제이가 소리쳤어요. 빨리 빠져나가야 해. 100%. M이 USB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파괴시킬 악성 코드가 담긴 USB를 꽂았어요. 중국인 해커의 작품으로 위장되었죠. 이제 10분이면 고철덩이 신세가 되는 거죠. 끝났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엔 이미 경비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최소 15명, 무전기로 고함을 질렀죠. 지호가
옆 사무실로 뛰어들었어요. 소화기를 들고 나와 경비원들을 향해 던지고 제이가 총으로 터뜨렸어요. 쾅하는 소리와 하얀 분말이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시야가 차단됐습니다. 뛰어하며 저는 앞장섰어요. 비상계단으로 달렸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죠. 발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뒤에서 경비원들이 따라왔습니다. 거리가 30m 그때 총성이 터졌어요. 벽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출입구가 봉쇄돼 있었습니다. 철제 셔터가 내려와 있었죠. 꼼짝없이 갇힌 겁니다. 비상구, 제이가 소리쳤어요. 우린 방향을 틀었습니다. 옆문으로 달려갔죠. 지호가 문을 발로 찼어요. 쾅하고 문짝이 찢어지며 열렸습니다. 밖은 주차장이었어요. 하지만 차량 8대가 우릴 포위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졌죠. 눈이 부셨어요. 정보부 요원들이 20명도 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권총을 겨누고 중국어로 소리쳤죠. 저는 USB를 재킷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어요. 이건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43조가 걸린 문제니까, 8만 명의 생계가 걸린 거니까. 지호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주차장 끝에 담장이 보였습니다. 높이는 약 3m. 우린 쉽게 넘을 수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골목이 있습니다. 돌파한다. 저는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죠. 동시에 우린 움직였습니다. 지그재그로 달렸어요. 총성이 터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총알이 박혔죠. 저는 가장 근접한 경비들에게 연사했고 2명은 꼬꾸라지고 나머지는 몸을 숨기기 바빴어요. 차량 뒤로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호가 권총을 꺼내 조준했고 반격했습니다. 한 요원이 다리를 맞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계속 움직여. 저는 외쳤습니다. 차량과 차량 사이를 뛰어다녔어요.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파편이 튀었고 유리창이 박살났죠. 담장까지 20m, 10m. M이 뒤쳐졌어요.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총을 맞은 건 아니고 넘어진 거죠. 지호가 돌아가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가자 하며 M을 부축해 달렸어요. 담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호가 먼저 올라갔죠. 담장 위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M을 밀어 올렸습니다. 지호가 그를 끌어올렸죠. 제이도 올라갔어요. 제이의 어머 사격의 적들은 흩어져 몸을 숨기기 바빴죠. 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경비 요원들이 50m 거리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붙잡고 올라갔어요. 그때 총알이 제 어깨를 살짝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과 함께 피가 흘렀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담장 위에서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죠. 3m에서 낙하하며 무릎을 굽혀 충격을 흡수했어요. 발목이 삐끗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골목길이었어요. 우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따라오진 못했어요. 2km를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어요. 낡은 건물 3층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죠. M이 USB를 확인했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데이터 온전하고 모두 회수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1차 목표 달성입니다. 제이가 제 어깨를 봤어요. 응급처치해야 해요. M이 응급키트를 꺼냈습니다. 소독약을 붓고 거즈로 눌렀죠. 통증이 찌릿했어요. 간이 봉합을 했습니다.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살이 찢어지는 느낌 하지만 참았습니다. 붕대를 감았어요. 이틀은 버틸 거라며 제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 이진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진수는 상하이 중심가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푸신구 럭셔리 타워 40층, 한 달 렌트비가 2천만 원. 정보부가 제공한 숙소였죠. 24시간 경호원이 붙어 있었어요. 로비에 CCTV 30대, 출입 통제가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의 약점을 찾았어요. 이진수는 매주 목요일 밤마다 경호원 없이 혼자 바에 갔습니다.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죠. 제이가 조사했어요. 그 여자는 중국인 25살의 모델. 이진수가 돈으로 산 관계였습니다.
목요일 밤 8시, 우린 그 바 근처에 도착했어요. 신텐 뒤 어두운 밤거리에 네온 사인이 화려했습니다. 바 안을 확인하러 제이가 먼저 들어갔어요. 5분 뒤 나왔습니다. 내부는 깨끗해요. 경호원 없음. 우린 구석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의상과 행동으로 9시 30분. 이진수가 자랑하듯이 화려하게 나타났어요. 명품 정장 차림에 롤렉스 시계를 감고 루이비통 구두. 제 여뱀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저 새끼,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진수는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비싼 샴페인을 주문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선 그가 유출한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공장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학비는 어떻게 내나? 집은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저 새끼는 명품을 걸치고 샴페인을 마시며 보란듯이 여자와 웃고 있어요. 11시 이진수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술에 취한 거죠. 제 차례였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은 좁았어요. 세면대 2개, 변기 칸 3개, 창문은 없었습니다. 이진수가 거울을 보며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혼자 웃고 있었죠.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이진수가 돌아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당황한 얼굴. 저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이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이진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중국인데, 불가능한데. 세상에 불가능은 없어. 저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이진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잠깐만요. 오해예요. 전 그냥. 오해?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뭐가 오해야? 내 놈이 팔아먹은 기술 알아? 3나노 공정 15년 개발한 거. 국가 핵심 기술이야. 이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냥 기술자예요. 기술은 인류를 위한 거라고요.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인류. 웃기는 소리를 하네. 내가 유출한 기술 때문에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 협력사, 사장 셋이 목을 맺고 20개 공장이 문 닫게 생겼어. 이진수가 말했어요. 그건 기술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문제예요. 제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이진수의 얼굴을 가격했죠. 피가 터져 나왔어요. 의학하며 이진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스템 문제? 너 같은 놈들이 문제야. 나라가 키워준 기술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이진수가 몸을 구부렸죠. 중국한테 팔아먹고 돈 받아서 잘 살고. 저는 그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눈물과 코피와 침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내 얼굴 똑바로 봐. 제 얼굴을 그에게 들이밀었죠. 너 지금 뭐 입고 있어? 구찌 정장이지. 그 돈 어디서 났어? 이진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중국 정보부가 보상금이라며 줬지. 애국자라며 기술 영웅이라며. 저는 그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너 지금 어디 살아? 5억짜리 아파트지 한 달 렌트비가 2천만 원, 그것도 중국 돈이야. 이진수가 도망가려고 바닥을 기었어요. 저는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끌어당겼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근데 한국에선 말이야. 내가 팔아먹은 기술 때문에 45살 가장이 해고 통보받고 아파트 앞에서 울었어. 20살 청년이 취업 포기했어. 회사가 망했으니까. 65살 할아버지는 40년 일한 공장이 문 닫았어.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났지. 이진수가 흐느꼈어요.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저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내가 기술 넘길 때 계약서 읽었잖아.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알아? 이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삭감과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 그게 목표였어. 중국은 우리 기술로 우리 시장을 빼앗으려 했고 넌 그걸 도와준 거야. 이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든 보상할게요. 보상. 저는 냉소했어요. 뭘로 보상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고 무너진 가정은 어떻게 복구해? 사라진 일자리는 어떻게 되돌려? 이진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한국으로 가서 법정에 서서 내가 한 짓을 전부 고백해. 이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한국 가면
죽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저는 그의 귀에 속삭였죠. 여기 남아도 죽어. 중국은 널 언제까지 보호하지 않아. 다 쓰면 버릴 거야. 이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 법정에서 증언하면 감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살 수 있어. 이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요? 협조하면 말이야. 제가 답했습니다. 내가 넘긴 기술 리스트, 중국 정보부 연결고리를 다 불어. 그럼 기회를 줄게. 이진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알겠어요. 협조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면대에서 피를 닦게 했어요. 그리고 제 재킷을 벗어 입혔습니다. 피 묻은 셔츠를 가리려고. 뒷문으로 나가자 저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복도를 지나 비상구로 갔습니다. M과 지호가 차량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었죠. 이진수를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제이가 수갑을 채웠어요. 지호가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500m쯤 갔을 때 뒤에서 차량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죠. 들켰어. M이 소리쳤습니다. 중국 정보부야. 지호가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았어요. 엔진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상하이 시내를 질주하기 시작했죠. 뒷 차량이 바짝 붙었어요. 10m 거리에서 거의 범퍼가 닿을 듯 했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열렸어요. 총구가 나왔습니다. 총성이 터졌죠. 엎드려. 저는 모두를 바닥으로 눌렀어요. 뒤슈리가 박살났습니다. 파편이 날아왔죠. 제이가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어요. 권총을 겨누고 뒷 차량을 향해 쏘았습니다. 첫 번째 차 타이어를 맞췄어요. 펑하며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차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죠. 하지만 두 번째 차가 바로 따라왔어요. 옆 차선으로 붙었습니다. 우릴 들이받으려 했죠. 지호가 핸들을 급하게 꺾자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회전하며 골목길로 진입했어요. 좁은 길에 양옆에 즐비한 가게들. 뒷 차량이 따라왔습니다. 거리가 5m. M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신호등들을 해킹 중이었어요. 전방 신호등 조작할게. 20초 뒤 큰 교차로가 나타났습니다. 신호등은 빨간불 하지만 우리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갑자기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우린 그대로 돌파했죠. 뒷 차량은 빨간불. 횡단하던 트럭이 막아섰어요.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한 대는 충돌하며 막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차가 인도로 올라타 트럭을 피해 따라왔죠. 끈질긴 놈들이네. 지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 안에 이진수가 떨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두려워? 제가 물었죠. 이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기술 팔 땐 안 무서웠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진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앞에서 또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정면에서 우릴 향해 돌진했죠. 치킨 게임. 지호가 속삭였어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두 차가 정면으로 달렸어요. 100m, 50m, 20m. 지호가 마지막 순간 핸들을 꺾었어요. 오른쪽으로. 우리 차가 옆 차선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상대 차도 피했죠. 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던 차와 부딪혔어요. 쾅하는 금속이 부딪히며 찌그러지는 소리. 두 차가 엉켜굴렀습니다. 불꽃이 튀었죠. 기회다. 저는 소리쳤어요. 지호가 다시 가속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빠져나왔죠. 항구로 가자 저는 지시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선박극에 우리 탈출로였습니다. 15분을 더 달렸어요. 추격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다 뿌리친 거죠. 항구에 도착했어요. 황푸강 하의 낡은 부두였습니다. 짠내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둠 속에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선미에서 신호등이 깜박였어요. 모스보 점점 선점 로미오. 우리 암호였죠. 가자 저는 이진수를 끌고 내렸어요. 부두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발소리가 나무 판자 위에서 울렸죠. 배까지 30m. 그때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중국, 해경이었습니다. 정지하라는 확성기로 중국어가 울려 퍼졌죠. 멈추지 마. 저는 더 빨리 뛰었어요. 총성이 터졌습니다. 부두 바닥에 총알이 박혔어요. 나무 조각이 튀었습니다. 지호가 이진수를 들쳐업고 배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제이가 뒤따랐고 M도 뛰어올랐죠. 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배 난간까지 3m 전력으로 달렸어요. 뛰어올랐습니다. 손을 뻗어 난간을 잡아 매달렸어요. 총알이 옆을 스쳤습니다. 쇠 난간에 불꽃이 튀었죠. 지호가 제 팔을 잡아당겨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출항하며 선장이 엔진을 돌렸어요. 부르르릉. 힘찬 디젤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배가 부두를 떠났죠. 빠른 속도로 해경보트 두 척이 따라왔어요. 파도를 튕기며 달렸습니다. 제이가 총을 겨눴어요. 보트를 향해 쏘았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었죠. 20분을 더 갔어요. 해경보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공해선이 어디야? 저는 선장에게 물었어요. 5분 더.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5분. 제이가 탄창을 확인했어요. 총알 5발 남았어. 아껴 써 하며 탄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해경보트가 30m까지 접근했어요. 정지하라고 확성기로 고함쳤습니다. 계속 전진하며 무시했습니다. 보트에서 경고 사격을 했고 물보라가 튀었어요. 제이가 반격했습니다. 한 발로 보트 조종석을 맞췄죠. 보트가 속도를 줄였어요. 하지만 멈추진 않았습니다. 3분 더 하며 선장이 외쳤어요. 파도가 거세졌고 배가 심하게 흔들렸죠. 공해로 나가는 거였어요. 해경보트가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20m. 지호가 보트를 향해 소화기를 집어 던졌어요. 연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는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우린 더 멀리 갔죠. 선장이 소리쳤어요. 공해다. 여긴 공해야. 해경보트가 멀리서 멈췄습니다. 선을 넘지 못했죠. 국제법상 불가능했습니다. 우린 이제 안전해졌고 모두 배갑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났습니다. 해냈어. 애미 웃었어요. 저는 이진수를 봤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어요. 일어나.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한국 가면 뭐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이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 불겠습니다. 제가 한 일과 중국 정보부 연결고리. 그동안 받은 돈들 전부요. 좋아.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이진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죠. 미안하단 말은 내가 망친 사람들한테 해. 나한테 하지 말고. 이진수는 뱃멀미로 계속 토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한국은 저 너머 어딘가. 희뿌연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선장이 소리쳤어요. 한국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인천 앞바다 고향이었죠. 해경 고속정이 우릴 맞았어요. 하지만 공식 기록은 없었습니다. 우린 유령이니까. 보트가 우리 배에 접근했고 밧줄을 던져 연결했습니다. 정 국장이 보트에 타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 배로 넘어왔습니다. 고생했네. 그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에게 건넸죠. 기술 데이터 전부. 저는 말했어요. 정 국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정말 다 있나? 애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7건, 100억 파일까지 전부요. 정 국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네들 덕분에 나라를 지켰어. 저는 이진수를 가리켰습니다. 범인도 데려왔습니다. 정 국장이 이진수를 차갑게 봤어요. 이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차량이 부두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진수를 넘겼고 수갑을 찬 채 끌려갔죠.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린 각자 흩어졌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주일 뒤 뉴스에 작은 기사가 났어요. 반도체 기술 유출 용의자 검거, 국정원 합동수사.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상하이 침투와 총격 전에 탈출극 모두 지워졌어요.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그림자는 기록을 남기지 않죠. 한 달 뒤 정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하나. 기술 복구 완료로 생산 라인 정상화. 협력사 계약 재개되어 8만 명 복직.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카페 창밖을 봤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가 보였어요.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사람들. 동료와 농담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한 달 전 이곳이 폐허 직전이었다는 걸. 누군가가 그걸 막았다는 걸.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어요. 원두를 갈았습니다. 커피의 진한 향이 퍼졌죠.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맨 40대 남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내려 건넸어요. 그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새 좀 안정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엔 회사 망할 뻔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반도체 쪽 일하는데 갑자기 기술 유출 사건이 터져서 해고, 통보까지 받고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됐어요. 기술도 돌아오고 범인도 잡히고. 그가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셨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 덕분에 제 가족이 밥 먹고 살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가 커피값을 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아무 일 없는 일상. 이게 우리가 지킨 풍경입니다. 정의는 조용히 완성됩니다. 박수도 훈장도 없이. 그저 해가 뜨고 사람들이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그걸 지키는 게 우리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언제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이, 고마웠어. 그때 함께 해줘서. 지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대로 된 일 했습니다. 언제든 부르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저녁 무렵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불을 껐죠.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로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랐죠. 저도 그걸 원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잡고 걸었죠. 이게 우리가 지킨 풍경입니다. 평범한 일상, 아무 일 없는 하루.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서울 하늘엔 별이 잘 안 보이지만 그날은 보였어요. 저는 멈춰서서 별을 올려다봤죠. 저는 다시 집으로 걸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죠. 작은 얼룩 낡은 가구들. 하지만 제겐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한국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죠. 그걸 지킨 건 우리들 4명 이름 없는 그림자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죠. 평화로웠습니다. 석 달 뒤 S전자 본사 앞 신제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3나노 칩. 세계 최초. 기자들이 환호했죠. 무대 위 CEO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중석 어딘가 평범한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저였습니다. 옆에 엠이 앉아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위 화면, 반도체 칩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대한민국의 자존심, 그 안에 우리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밤의 총성들과 도주.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죠. 이 칩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리고 우린 그걸 원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떴죠. 우리도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엠이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하겠어? 위험하고 이름도 보수도 없이.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왜? 엠이 궁금해했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붉은 노을, 평화로운 풍경.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 조용히 그림자처럼. 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같은 늙은이들 할 일이 그거지. 우린 각자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파, 속으로 평범한 사람들처럼. 하지만 우린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부름이 오면 다시 모일 거라는 걸. 그림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한 그림자도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림자입니다. 조용히 강하게 영원히,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선대의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이 땅을 우리가 아니면 또 누군가가 해내야 될 일들. 당신이 듣는 이 이야기 실화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없죠. 문서도 증거도 그 무엇도. 다만 한 가지. 당신이 지금 쓰는 스마트폰. 그 안에 반도체 칩, 그게 증거입니다. 누군가 그걸 지켰습니다. 이름도 없이 조용히.
그들에게 감사하세요. 당신은 그들을 모르지만 그들은 당신을 지켰으니까. 그저 해가 뜨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한 유일한 보상입니다. 우린 오늘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당신 옆을 조용히 지나가며 기억하세요.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림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